갑시다. 일단 348번. 자, A가 B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 포함된다를 만족하는 A의 범위 찾아주세요. 요 녀석의 해만 잘 찾아주면 되겠네. 요 녀석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밑이 10입니다. 지수끼리 비교해주세요. 그때 밑이 10이기 때문에 지수의 부등호 방향도 그대로입니다. 10에 이 X-2에 이거 몇 승이야, 얘들아, 이거? 2승이야, 3승이야? 2인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얘는 10의 몇 승? 2분의 5 마이너스 X승. 맞죠? 그럼 지수끼리 비교할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4, 4, 4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5 양면 2배 해서 넘기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8 3 1, 2, 3, 1 마마 X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A다, 맞지? 그러면 이제 B는 그거보다 더 넓은 범위. 2차 부등식의 해가 2분의 1부터 3까지의 범위에 더 넓은 범위.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줬다면 좀 그렇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A를 줬다면 힌트가 좀 더 쉬웠어. 왜? 합이 4예요. 축이 2예요. 2를 기준으로 벌어지니까 2분의 1과 3 중에 3이 더 가깝지. 그럼 이렇게 넓어지고 넓어지다가 이쪽 3 넘어가고 2분의 1까지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참이 되는 거다. 맞지? 맞나요? 그걸 가지고 뭐 A, 곱 쪽을, 상수항 쪽을 조절해주면 될 거야. 근데 이번에는 지금 저기 상수항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거든. 그럼 어떻게 할래? 곱이 6이에요가 확실하게 딱 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지? 뭔가 기준이 하나 잡혀는 있잖아. 어떻게 할래? 제일 쉬운 방법은 근의 공식일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란다. 제일 머릿속에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방법은 근의 공식일 겁니다. 근데 근의 공식을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나는 어떻게 들어간다? 근의 분리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잘 봐. 우리는 저 2차 부등식의 해를 2분의 1부터 3까지의 범위보다 넓게 잡고 싶은 거잖아. 근데 여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은 저 알파 베타는 부등식에서는 뭐 사이범위 이 알파 베타의 사이범위라고 하겠지만 부등식에서의 해의 경계에 있는 그 알파 베타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x 플러스 u 잠이 덜겠나 는영의 두 근에 대한 얘기잖아. 한 근은 어때? 2분의 1보다 일단은 작다라고 할게. 다른 한 근은 3보다 더 어디 큰 곳에 있으면 되잖아. 맞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야. 자, 근데 같아져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이렇게 같다란 말이 붙으면서 어쨌든 형태가 뭐가 됐어? 근의 분리가 됐어. 이해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 버리기 3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기 뭐야? 근의 분리 한판축. 그래서 함 x에 2분의 1을 넣습니다. 함수값 2분의 a 플러스 4분의 25 그게 내려가네요. 음수가 됩니다. 3 넣어버리기 3a 15 0보다 작거나 같아 버리기 3. 자, 근데 함수값에서
두 개의 교점 사이에 뭔가가 찍히면 뭐 한다? 한 축 안 보는 문제라고 하잖아. 끝. 여기까지. 알았나요? 자, 우리 1학년 때 내가 얘기했었죠. 근의 분리. 어려워. 왜? 그냥 그때 그 단원의 문제를 푸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뭐다? 갑자기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 막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정리 잘 해주시고 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승 밑도 지수도 전부 다 변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어제는 그 녀석의 해의 집합에 대해서 자 뭐야 돼? 1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뭐해?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의 범위를 우리가 잡지. 자 가보자. 밑이 뭐예요? x-1이에요 라고 하면 사실 조금 곤란해진다. 알지? 그래서 밑 자체를 x-1의 제곱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지수는 2 곱하기 x-1로 가는 게 아니라 x-1로만 적어볼게. 왜? 밑이 범위 그 양수 음수 그것 때문에. 알았죠? 제곱 때문에 어차피 양수가 되니까 상관은 없기는 한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x-1을 밑으로 지수를 2x-1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나는 밑의 범위 조절하려고 x-1의 범위 또는 x의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로 적을게요. 물론 1은 아니다. 0과 2 사이로 적을게요. 뭐야? 아 잠깐만. 이렇게 해도 되지. 0이면 빼자. 쌀이. 요렇게 먼저 잡을게. 0과 2 사이. 뭐야? 밑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0 지나서 1 사이. 즉 제곱을 하면은 0과 1 사이가 되게. 밑의 범위. 알았죠? 그럴 때는 뭐 해요? x-1이라는 놈이 뭐 해주면 돼요?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밑에 해당하는 누가? x-1의 제곱이 0과 1 사이의 범위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보다) 작아지려면 뭐 하면 되냐고요? 알고 계신 거죠? 밑이 0과 1 사이면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1이잖아. x 지수 쪽이 양수기만 하면 무조건 1보다 작잖아. 그래서 지수가 뭐야? 양수면 되는 거야. 알았죠? 혹시 0이어도 상관은 없고요. 물론 저 범위는 좀 이따가 볼게. 그 다음에 누구? 요거 얘기한 거예요. 요거 좀 이따 볼게. 이번에는 x가 어떤 범위? 0보다 작거나 2보다 큰 범위로 갈게. 그때는 어때? 밑에 해당하는 범위가 무조건 1보다 크잖아. 그때는 또 이 함수를 바라봐야지. 지수가 음수여야 돼. 0 포함하니까 이렇게 일단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 내가 따로 뺀 거 뭐? 더 이상 지수 함수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x가 0과 2가 들어가면 사실 밑이 1인 놈, 밑이 1인 지수 함수는 있냐? 없잖아. 밑이 1인 건 상수 함수지. 그래서 얘는 x-1로만 보면은 뭐다? 모든 실수. 지수는 모든 실수. 알았죠? 가까이 범위 한번 나타내 봅시다. 짠! 어때요?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지금 x가 1보다 크고 같다죠? 짠! 짠! 접시의 범위. x는 1보다 크고 낮고 2보다 작아버리기. 맞죠? 두 번째, 이거 왜 여기다 썼냐? 이건데. 몰라? 혁신 범위 써보자.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짠. x는 겹치는 거니까 0보다 작다. 세 번째 여기서는 0이다, 2이다. 겹쳐서 써주게 되면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1은 어차피 제일 처음 문제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1은 생략하고 보면은 이거지. 자, S의 원소가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 음수는 일단 다 참. 양수 쪽에서 2분의 1이 빠지네. 그치? 답은 4번. 아닌 것 같습니다. 대현이 예. 끝. 372번. 요 문제는 쉬워요. 마지막에 부등식을 만족하는 어쩌고 저쩌고. 일단 부등식이 뭐예요? 지수 부등식이요. 위치 범위부터 확인하자. 자, 위치 어때? 일단 똑같아. 그리고 0과 1 사이야. 맞죠? 저 정도는 난 똑같다 부른다 했죠. 2분의 1로 통일시켰을 때 우변은 3gx승으로 바뀔 뿐이거든. 그럼 이 부등식 풀 때 지수끼리 비교한다. 지수가 gx야 3gx가 더 크거나 같으면 되죠. 부동하나 바꿔버리기. 여기서 기분 줘서 바로 gx 약분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약분을 한다고 하면 gx의 범위를 미리 나누든가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이 양이 맞지. 알았음? 넘어갈게 나는. 원래는 약분으로 푸는데 나도 g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약분으로 풀 건데 일단은 안전하게 넘길게요. fx-3이 있어. gx 곱하면 0보다 작거나. 아, 그러니까 뭐야? 1번. 양수면 음수고 음수면 양수잖아. 그래서 gx가 양수랍니다. fx-3은 fx-3은 음수면 됩니다. fx는 3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겠죠? 두 번째, gx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fx-3이 양수, f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 으차, 어디야? gx가 양수인 곳 어디? 여기. 를 바라봤을 때 f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여기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겹치는 범위는 3,5,4이네요. 두 번째, gx가 음수라면 gx가 내려가는 이쪽 범위에서는 f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입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그래서 자연수는 1, 3, 4, 5죠? 답 얼마야? 10인가? 13인가? 1, 3, 4, 5, 13. 됐지용? 다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 너희들이 질문한 건 끝났는데 아마 C단계를 안 풀었기 때문에 질문이 안 나온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꼭 좀 봐줬으면 하는 문제가 한두 개 있을 거야. 그거 좀 찾아서 풀릴게요. 제가 설명 좀 할게요. 어디 있더라? 로그에 있었던가? 아까 대충 봤는데 안 보여가지고.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 중에서 이건 필요 없지. 막 K보다 작거나 같고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있는데 뒤에 있나 보다. 근데 일단 뒤에 거 로그 넘어가기 전에 요거 좀 보자. 너네 이거는 제대로 풀었냐? 이거는 설명할 건 아니야. 만약에 학교 선생이 이걸 내고 싶다면 내 생각에는 그래프를 안 줘고 말로만 막 조절조절 했을 것 같아. 너희들이 스스로 그래프 그리게. 그지? A가 어때요? 1보다 크지? 그래서 지금 밑을 보면은 하나는 A제곱이고 하나는 A고 하나는 A 2분의 1 쓰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제일 위에 있고 얘가 더 그 다음에 있도록 어느 범위에서는 양수의 범위에서는 그래서 A제곱이 당연히 이렇게 급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여기서는 A제곱 제일 위에 있게 그 다음에 A가 되면서 여기서는 올라가죠 오히려. 그 다음에 여기서는 A의 2분의 1승이 되게 그렇게 너네들한테 그리라고 도 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1보다 큰 어떤 t에 대해서 만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뭐 얘를 미수로 줬네. 그럼 너희들은 여기에 값이 뭐가 되지? 아, 2x가 로그 a의 t.
그래서 X좌표는 2분의 1 곱하기 로그 A T 뭐 이런 식으로 잡아달라고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졌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은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진짜 틀리기 좋잖아. 그치? 자, 그 다음 내가 풀리고 싶은 건 아마 로그에 있나 봐요. 넘어가 봅시다. 그 교육청 기출,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뭐 이런 말 나오는 거. 이건 뭐더라? 이건 필요 없고. 아니야. 어? 이것도 하나 설명할까? 일단 잠깐 515번 말고 응? 쉣. 아니 그거 어딨어? 앞에 있나? 아니야. 어? 이게 C 단계가 아니라 다른 데 있을 리가 없는데? 다시 처음으로 다시 쳐봐. 근데 내 생각에는 지수함수야. 이거 로그 아니야. 로그일 리가 없어. 그거. 나 혼잣말 하지. 나 분명히 지수함수인데 어딨지? 요거다. 374번. 바로 뒤에 있었어. 와. 방금 72번 하고 바로 뒤에 여기 있었는데. 와, 어디까지 갔다는 거야. 자, 요 문제. 윤채 맞게 풀었어? 둘은 안 풀었었나? 아니면 규린이 풀었었나 혹시? 답지 보고. 자, 요 문제 진짜 내가 봤을 때 지수 함수에서 학교 시험을 내기에 제일 좋은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아. 실제로 모의고사 기출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시험 공부하다 보면 많이 풀게 되기도 하고. 요거 꼭 잘 한번 풀어 놓으세요. 알았죠? 자, 뭐 맞게 푼 사람들도 있고 질문은 아니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지금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따로따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는 AB, 미수 AB가 들어가서 일단은 못 그리는 상황. 여기는 근데 그릴 수 있는 상황. 맞죠? 어떻게 생겼어? 지수함수가 3x승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표현을 했다는 얘기다. 맞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보겠대.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보겠대. 어떻게 생겨? 여기 어딘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잠깐만요.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큰 범위네. 아무튼 마이너스 8보다 큰 범위만 보는데 이렇게 생겨. 맞지? 언젠가는 x축보다 내려가는 순간이 발생할 거야. 마이너스 8을 넣어봅시다. 대충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1승 플러스 8. 와 이게 뭐예요? 11승 와 미쳤다 라고 하지 말고 3분의 1의 11승은 결국은 0과 예산이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야. 굉장히 작은 수. 그래서 얘는 무조건 7과 8 사이에 있는 거야. 얘가 8과 7, 여기다. 7과 8 사이에 있는 거야.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8보다 큰 범위에서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fx가 지금 밑에 있는 집합 잘 봐. fx가 어떤 fx가 들어가 있어? 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어떤 상수 k가 딱 정했을 때 그 왼쪽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y좌표를 구해보자 이거야. 그 y좌표의 원소를 가지고 봤을 때 정수인걸 전부 다 세워봤는데 딱 두 개가 나오도록 하는 경우가 언제일까? 찾아봤대. K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모든 Y좌표들. 근데 그게 달랑 두 개가 되는 건데 3과 4 사이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 마이너스 8인데 3은 저기 오른쪽 멀리 있잖아. 3일 때 갑자기 처음으로 뭔가 자연수가 두 개가 되나 봐.
3이 되기 전까지는 두 개가 아니었다는 얘기야. 즉 한 개였겠지. 갑자기 줄진 않으니까. 3을 한번 넣어보자. 3 넣어주면 얼마야? 딱 7이 되는 여기. 여기가 3이란 얘기 아니야? 그럼 K가 딱 3이 됐을 때 여기에서 처음으로 Y좌표가 정수가 두 개가 돼요. 그럼 그전에는 하나밖에 없었단 얘기야. 그지? 그러고 나서 4가 되면 4를 넣어보자. 얼마? 뭐야? 뭐라 쓴 거예요? 왜 7이 그랬어? 요거잖아. Y좌표가 5가 되는 순간이 나올 거예요. 그때가 X좌표가 4인데 그때까지는 K를 계속 하더라도 왼쪽에서는 항상 정수가 몇 개? 딸랑 2개 나왔으면 얘기야. 맞지?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뭐 있어? 6이 있잖아. 3인보다 크거나 같아도 왼쪽은 2개였는데 Y좌표가 정수인 게 6이 포함이 됐는데도 여전히 2개입니다. 라는 얘기는 6은 여기서 처음 생긴 게 아니란 얘기지. 왼쪽 여기서 6이 있었단 얘기지. 그리고 6 말고는 없었단 얘기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반드시 왼쪽 녀석 지수함수 EX승을 평이동한 이렇게 생긴 함수가 Y좌표가 6만 가지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점근상 B는 어디? 일단은 자연수라는 말을 생각하면 어디 6인지를 정하면 되는데 일단은 맞는 말로만 치면 5와 6 사이에 있어요 라고 일단은 써놓을게. 그러면서 이게 지수함수가 증가하다가 6이라는 자연수가 처음으로 퉁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7이라는 거는 여기서 처음. 그럼 얘는 6과 7 사이에서 짝 멈춰 있었어요. 이해됐어? 그 얘기요. 다시 한번 B는 점근선을 나타내는 B는 5와 6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5가 되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 점근선이기 때문에 Y좌표가 나오진 않거든. 맞지? 그러고 나서 누구? 마이너스 8을 넣었을 때 나오는 요가. 여기는 좀 찍혀있죠? 마이너스 짝고 나갔다. 마이너스 8을 넣어주면 이게 몇 승이야? A-8승이야? A-8승 플러스 B, B는 5. 가 6과 7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7은 가지면 안 됩니다. 왜? 7은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그래야 Y좌표 정수가 2개. 넘어가더라도 2개. 7은 되면 안 돼. 대신에 6은 끝. 이렇게 푸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여기서 B가 자연수기 때문에 5로 확정이고 집어넣어주면 A의 범위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자연수는 아마 한 개밖에 없지 않을까? 알았음? 끝. 자,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자네 이제 몇 학년들이야? 2학년이 됐지. 2학년이 됐으면은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 일단 이제부터 배우는 것들은 수능 교과 과목입니다. 두 번째, 이제 어느 정도 컸어. 그래서 학교 선생들도 고1 때부터 물어보기 시작을 했지만 고2 때는 더 적극적으로 이거는 안 배워도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겠지를 요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2학년들한테 제일 많이 괴롭히는 게 1학기 때, 2학기 때 대수에서도 미적분에서도 이제 거기서도 어디든 다 괴롭힐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그거야. 저기서 함수만 쏙 빼고 뒤에 있는 마지막에 뭐뭐뭐뭐를 만족하는 여기만 딱 봐. 어디냐면 이거야 이거. 이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 미적분 원이 되면 내가 이거 또 설명하게 될 거야. 자, 저 녀석을 세 가지로 설명해 줄게. 자, 간다. fx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함수 어떤 함수든 상관없어서 사실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놓고 잠깐만. 아직 쓰지 말아봐. 2차 함수를 이거랑 둘 다 할 거거든. 이렇게 하자. 2차 함수를 두 가지로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세 개를 가르치자.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이게 fx요. 자, 첫 번째는 지금처럼 t-1과
t 플러스 1 사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다. 두 번째, 이거도 안 나는데? 일단 안 되겠다. 이거는 따로 하자. 이번에는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t보다 크거나 같고 t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 세 번째는 t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렇게 하자. 그럼 이 함수는 예상만 하자. 자, 요거를 각각 그려볼 겁니다. 몇 개? 6개. 최고차에서 음수인 것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12개. 알았음? 자,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색깔로 일단 최대 최소는 구분할게요. 첫 번째, 이 녀석 가볼 거야. 최대값 그래프. gx라고 해볼까? gt지. gt의 그래프 한번 저기다 겹쳐 그려봅시다. 자, 여러분. 잘 봐요. 내가 지금 막대기를 2개 들고 있지. 하나는 t-1이야. 하나는 t 플러스 1이야. 그 둘의 간격을 여기서부터 짠 놓고 쭉 움직이면서 나오는 각각의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돼. 알겠지? 근데 얘가 뭐라고? t-1. 얘가 뭐라고? t 플러스 1. 그럼 t는 어디 존재하는데? 가운데. 정가운데. 맞지? 자, 예를 들어서 t-1과 t 플러스 1을 각각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자. 가정을 해보자. 최대값은 언제 나와요? t-1에서 나오죠. ft-1이 최대값이죠. 맞죠? 그게 뭔데요? 왜 자꾸 돌아가? GT요. 그러니까 GT라는 함수가 뭔데요? FT라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T축의 방향으로 1만큼 변형시켜주세요. 그지? 그래서 이 함수를 오른쪽으로 1만큼 당겨서 그리면 돼요. 근데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안에서의 최대값을 나타내 볼 거야. 그걸 어디다 찍을 거야? 가운데 T요. 그때 가운데 T에다가 여기서 이 최대값 Y좌표를 찍자. 그래서 뭐야? 이 값이지. 여기다 찍어야 되겠다. 그치? 라고 설명할 거야. 같은 말이다. 알았지? 조금 이동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야. 왼쪽 t-1에서의 값이 가운데 찍히는 거야. 또는 계속 이 그래프야. 오른쪽으로 1만큼 빼는 걸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때 여기서 너네가 이런 형태의 문제, 이거 눈에 익히더라.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그래프를 그리면서 풀 건데 조심할 거, 여기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마. 그냥 딱 2가지만 기억해. 감소할 때 다르고 증가할 때 달라. 그럼 그 사이는요, 알아서 연결시켜봐. 그거를 알아서 연결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알려주는 거고. 알았죠? 자, 일단 증가로 가보자. 어때? 최대값은 t 플러스 1에서 나옵니다. GT예요. GT라는 함수가 FT라는 함수를 T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빼내주면 돼. 그래서 그럼 둘이 쭉 연장해봐. 뭐 하겠어? 중간에 만나겠지. 멈춰. 이게 다야. 알았어? 그러면 너네가 저기서 이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이 녀석을 간단한 2차 함수를 가지고 슬쩍 그려봐. 또는 증가할 때 어떻지? 감소할 때 어떻지? 감소할 때 오른쪽 1만큼 당겨주면 되네. 증가할 때 왼쪽 1만큼 당겨주면 되네. 그러면 얘가 뭐 지수 함수고 2차 함수가 나발이고 로그 함수고 간에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이렇게 생겨 있으면 올라갈 때는 왼쪽으로 당겨주면 되고 내려갈 때는 오른쪽으로 1만큼 당겨주면 돼. 그럼 그래프는 만나는 거 요런 데서 만나겠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 끊겼는데요 선생. 그럼 뭐다? 그 사이는 상수함수로 연결시켜. 그 밑에서 나올 거야. 그러면 끝이야. 이게 GT야. 알겠죠? 알겠죠? 기본적인 이차함수 또는 그냥 증가할 때 다르고 감소할 때 다르다만 기억하면 돼. 자, 하나 더 해볼게. 요거. 얘는요. 똑같아. 최대값 한번 해보자. 뭐야? 여기가 이제 뭐고? t고 여기가 뭐야? t 플러스야.
최대값은 GT에서 FT, T에서 나오네. GT가 FT야. 내려갈 때 뭐 한다? 그냥 이 자기 자신 따라간다. 그러다가 증가할 때는 T 플러스 2. 최대값은 T 플러스 2에서 나오네. T 플러스 2, FT 플러스 2가 GT인 거야. FT 플러스가 뭐야? FT를 T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땡겨나면 되지. 이만큼. 그러면 여기서 만나겠지. 알았나요?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럼 밑에 거에서는 T-2T. T-1에서 나오네. 여기를 이만큼 땡기는 거지. 올라갈 때는 반대로 T-2T. T에서 계속 최대값 찍히네. 자기 자신이네. 이렇게 가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누구? 최소값 함수도 그려보자. 최소값. HT다 이거. 그려보자. T-1에서 T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 최소값은 T 플러스 1에서 나오네. FT 플러스 1이 GT다. 왼쪽으로 얼만큼 땡기자. 여기는 오른쪽으로 얼만큼 땡기겠지. 왜? T-1, T 플러스 1. 최소값은 T-1에서. 맞지요? T-1에서 나온 거를 GT라고 부르볼 거니까 오른쪽으로 얼만큼 평행되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지. 자, 그럼 뭐다? 여기 기준으로 여기 1만큼 떨어져 있거든. 여기 기준으로 1만큼 떨어져 있거든. 그거 상수함수 연결해주면 돼. 아, 왜 이래? 이렇게. 이게 있겠죠. 알았나? 여기는 어떻게 될까? 아, 힘들어. T 플러스에서 최소값 나온다고 맞죠? 최소값 그리는 거야. FT 플러스 1. GT. 그거보다 왼쪽으로 이만큼 당겨주세요. 뭐가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짠. 그리고 여기서는 자기 자신 따라가거든. 그래서 상상을 되는 거지. 알았나요? 다음. T-2, T 플러스 2, T. 최소값은 T에서 자기 자신. 근데 여기서는 T-2에서 FT를 T축에 보면 이만큼 오른쪽으로 땡긴 함수에서. 됐죠? 그래서 여기는 또 상수함수를 연결. 이게 HT야. 각각의 그래프만 잡히고, 자, 각각의 그래프마다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자 외우세요는 절대로 아니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본에는 저런 녀석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를 한 번은 필기 잘 해놔. 한 번은 잘 해놔야 너네가 나중에 이 미적분 원에서 또는 이 함수를 지수 함수, 로그 함수로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 안에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알았죠? 잘 그려놓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오늘 삼각함수 바로 하러 갈게요. 오늘은 뭘 하나? 이제 삼각함수 처음으로 나갑니다. 자, 삼각함수 단원을 제대로 배우려면 일단은 삼각함수는 이제 360도의 범위를 벗어날 거야. 0부터 360도 범위를. 뭐 하냐면 삼각형 안에서만 놀던 게 삼각함수였어 우리가. 저기 중학교 때 배운 거는. 정확한 삼각 B라고 했지. 그지? 그 녀석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가지고는 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각의 범위가 삼각형을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180도보다 큰 각도 존재하고 360도보다도 큰 각도 존재하고 음수인 각도 존재를 해. 왜? 이제는 회전 운동을 할 거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으나 그 녀석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각이라는 놈을 새롭게 하나를 배워야 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옛날을 보기는 힘들지. 옛날의 각은 우리가 지금 30도, 60도라고 부르고 있었던 각은 애초에 정삼각형이란 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절에 요즘은 이제 뭐
엄청 많은 수들이 존재하지만 그 당시에는 요거를 1도라고 부르면서 2도, 3도까지 쭉 넘어가고 그래서 정삼각형 한 내각은 60도가 된 거야. 뭐? 얘를 60개로 분할을 해서 하나를 1도라고 부르고 약속을 했던 거거든. 그래서 60개로 분할해서 각을 찾는 방법이라고 해서 60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녀석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회전을 나타내질 못해. 왜? 1도, 2도, 3도, 4도가 있을 때 1도와 2도 사이에도 사실은 무수히 많은 각들이 존재하잖아. 맞지? 뭐 예를 들어서 시계를 만들었어. 뭐 12시와 1시 사이에 각이 30도라는 거는 이젠 찾았겠지. 그지? 근데 그 30도라는 거 안에서 그걸 30개로 막 쪼갠 거 안에서 그림자가 해시계 썼을 거 아니야, 옛날에는. 해시계가 여기에 딱 멈춰있다가 그림자가 갑자기 여기로 순간이동하냐? 아니잖아. 맞지? 부드럽게 계속 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다양한 각을 나타낼 필요가 있어졌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게 바로 뭐냐면은 호도법이라는 거야. 뭐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도를 찾아가는 방법. 오케이? 그래서 호도법은 이제 말 그대로 부채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채꼴을 먼저 그려요. 그때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는 1도라고 하는 거를 뭐 정삼각형의 한 내각을 60개로 분할을 해서 하나를 1도라고 부를 거예요 라고 한다고 했지. 얘는 뭐다? 부채꼴을 그렸을 때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 녀석을 1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아직 단위는 몰라. 오케이? 저걸 1로 잡자 라고 하면서 만들게 된 건데 여기서 그러면 중심각 세타는 부채꼴 하나 더 그리자. 중심각 세타는 어떻게 나타내지? 일단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있을 때 뭔가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뭐 한다? 반지름의 길이는 유지한 채로 호의 길이를 이만큼일 때 세타라고 불렀었는데 한 2배 정도로 늘려볼까? 3배 정도로 늘려볼까? 라고 하다 보니 얘들이 다 세타인 거지. 그래서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2세타, 3배가 되면 3세타. 아, 세타는 L에 비례해버리네 라는 걸 찾은 거고 이번에는 호의 길이를 유지하면서 반지름의 길이를 뭐 해보자? 늘리고 줄여보자. 자, 간다. 요만큼의 길이를 L이라고 잡아보자. 그럼 닮은 비에 의해서 만약에 반지름을 2배를 했다면 어때? 얘는 2L이지. 그러면은 요만큼의 L이네. 그러면은 요 L과 요 L은 같아지니까 이제 뭐 해보자? 중심을 한번 비교해보자. 어때? 절반으로 줄었지. 3배만큼 늘려봐서 이게 3L이지. 그러면 3분의 1등분 했을 때 여기 요만큼의 L이네. 각은 3분의 세타지.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세타는 뭐에 반비례하더라? R이 지금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니까 L은 똑같은데 각각 2분의 1배가 되고 3분의 1배가 되네? R에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세타는 결국 뭐다? R분의 L에 뭐 한다? 반비례하게 돼. 그럼 원래는 이제 뭐 해? 식으로 나타낼 때 비례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상수배예요라고 하면서 K라는 어떤 상수를 설명하러 가지. 근데 우리는 뭐 새롭게 만들고 있는 거니까 굳이 K를 막 2나 3으로 잡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뭐 하게 됐다? 세타를 그냥 R분의 L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R과 L이 같아지면 1이 되는 거지. 알았지용? K를 굳이 필요가 없는 거지. 알았지용?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그래서 굳이 L을 나타내자면 R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러 갈 거냐면은, 여기서, 단위 얘기해야지. 자, 우리가 단위 환산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안 배웠죠. 고등학교로 가면은, 대학교로 가면 배워요. 특히 공대. 너희가 1시간, 2시간, 2시간이라는 단위를 초라는 단위로 바꿔봐. 얼마를 곱해주면 돼? 3600이요. 그래서 7200초예요 라고 하지. 왜 3600을 곱해? 초로 바꿀 때.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단위를
약분을 시키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단위를 한 번 더 약분을 시키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단위를 쓰려고 하는 거야. 초. 그때 내 맘대로 막 곱하고 나누는 게 아니잖아. 뭔가 2분의 3을 내 맘대로 곱하면 3분의 1을 다시 곱해줘야지. 2를 곱했으면 2를 다시 나눠줘야 되듯이 어떤 분을 곱할 거면 어떤 시간으로 나눠야 되는데 같은 시간이어야 돼. 그지? 같은 시각을 나타내야 돼. 그래서 1시간이 60분입니다. 1분이 60초예요. 그래서 3,600을 곱하게 된 거야. 초로 바꿀 때는. 나중에 이걸 가지고 막 킬로그램을 파운드로 바꾸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쪽 단위 말고 좀 미국 애들이 쓰는 단위 있잖아. 파운드나 피트나 이런 걸로 바꾸러 갈 때 이런 단위 환산법을 쓰게 될 거야. 실제로 공대로 가면.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 반지름의 제일 대표적인 단위. 길이니까 센티미터죠. L이 뭐야? 호의 길이잖아. 또 길이네? 센티미터죠. 그럼 뭐야? 센티미터 분의 센티미터니까 약분이 되지 사실은. 그래서 단위는 실제로 있다 없다? 원래 단위는 없어야 정상이야. 맞지? 원래 단위는 없어야 정상인데 근데 단위를 붙여준다. 왜? 이게 예를 들어서 60도예요, 30도예요 하면 누가 봐도 각으로 읽잖아. 근데 저거를 3이에요 라고 하면은 어떤 3이지? 그냥 3배를 하고자 하는 3인가? 뭐 길이가 3이라는 건가? 헷갈릴 수 있지. 그래서 이거는 호도법을 이용해서 만든 각 3이에요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라디안이라고 임의로 불러만 주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단위. 원래는 센티미터, 센티미터 약분해서 사라진 단위. 근데 각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라디안이라고 뭐 한글로 라디안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RAD로 써요.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런데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실제로는 없어서 뭐라고들 보통 얘기하시냐면은 이런 배경 설명 그냥 하나도 없고 그냥 이거는 각을 라디안이라 부르기로 약속했어. 근데 생략해도 돼 라고 설명을 보통 하십니다. 원래는 없는 거야. 생략을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원래는 없는 거야. 근데 임의로 그냥 불러만 주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새로운 라디안이라는 각이랑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30도, 60도, 90도랑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연결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 바로 뭐냐면은 반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반원을 한번 만들러 가보자. 맨지름의 길이 얼마요? R입니다. 맞나요? 자, 반지름의 길이는 R입니다. 그때 중심각은 일단은 세타로 잡을 건데 사실 저거 180도인 거 알지? 그 다음에 호의 길이 구하러 가보자. 반원의 호의 길이는 뭐야? 반원의 호의 길이는 뭐야? 2파이 R이지 뭐. 맞죠? 아니지. 반원이니까 그놈의 절반이지. 파이 R이지 뭐. 맞나요? 자, 그런데 L이 R 세타라고 하지 않았나? 세타가 뭐임? 파이임. 180도에 해당하는 호도법 세타는 호도법 세타 맞지? 호도법 세타는 뭐다?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14 그거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이거 뭐야 안 지워졌다. 알고 있던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 60도는 원래는 어떻게 만드냐?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180도를 약분을 하고 파이 라디안을 곱해서 짜자자잔 3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90도도 뭐 여기서 바로 절반이네 아싸 2분의 파이 해야지도 좋고 90도라는 녀석을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곱하게 되는 게 180도 파이 라디안. 그래서 2분의 파이라고 있게 되는 거지. 알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너네가 예를 들어서 40도를 20도를 라디안으로 고쳐보시오라는 문제 만날 겁니다. 처음에는 잠깐. 아무튼 알겠지? 그 기준은 뭐다?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는 건 너희들이 외워두고 오케이? 그걸 외워두고 그걸 이용해서 단위 환산을 하러 가면 돼. 그냥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20도를 자 파이 라디안을 고쳐봐 라고 해봐. 애들은 전부 다 뭐해? 180도분의 파이였나? 파이분의 180이었나? 뭐 곱했지? 막 헷갈려 해. 그때 너희들은 누구한테 배웠으니까? 공대 오빠한테 배웠으니까. 도를 약분하고 라디안을 곱한다. 단위 환산법을 따르고 있다를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까먹지. 왜 108도분의 파인지를 알고 있거든. 알았지? 콧방에 끼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보자? 부채꼴로 넘어가 본다. 부채꼴. 뭐 하려고? S 넓이 구하려고. 자,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부채꼴의 넓이 원래는 어떻게 구해? 원래는 아까 그 2파이R에다가 뭐 100% 어쩌고저쩌고 한 것처럼 일단은 파이R 제곱으로 시작하지. 파이R 제곱으로 시작하지. 그러고 나서 뭐분의 360도 분의 중심각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저 중심각이 뭐로 주어져 있었거든? 30도, 45도, 60도와 같은 도로 주어져 있었으니까 저렇게 되지. 근데 이제는 분자는, 세타는 라디안으로 제공될 거야. 분모를 도로 갈 거야? 아니죠. 그래서 미리 분모를 뭐 해놔? 2파이 라디안으로 고쳐놔 봐봐. 뭔가 약분이 된다, 그치? 8파이 약분되고 나면 남는 게 2분의 1 R제곱 세타네요. 이게 바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1 R제곱 세타를 R 세타라고 생각해봐. 이게 뭐임? L. 그래서 두 번째 공식 2분의 1 R에 됩니다. 둘 다 기억하세요. R과 세타가 주어졌으면 R제곱 세타로 가고 당연히. R과 L이 주어졌으면 2분의 1 RL로 공식을 써주면 돼. 이해됐음? 그냥 딱 치고 외워가 아니라 다 너희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공식임. 그러면 일단 부채꼴 얘기는 싹 끝났어요. 하나 빼고. 그 하나는 유형 설명인 거라서 문제풀이 하다가 나올 거다. 알았죠? 아마 거기서 질문이 한두 개 분명히 나올 거고 뭐 해설지를 본다면 질문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채꼴에서 뭐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그거는 문제 풀어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합시다. 숙제 풀어보고 나면 두 번째 어디로 간다? 드디어 실제로 회전 운동을 하러 갈 겁니다. 이제 각을 배웠으니까. 회전하고 있는 막대기에 대해서 각과 뭐 넓이와 이런 기타 등등등 다 풀 수 있거든. 그럼 회전 운동을 하러 가보자. 그때 막대기를 딱 꽂아놓고 펜으로 뭐 손가락을 팡 튕겨가지고 뺑글어 도는 각을 재어보는 거야. 근데 얼마만큼 돌아갔어? 라고 하기에는 처음 위치가 필요하지. 그때 그 처음 위치를 반드시 오른쪽 양의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잡을 거야. 여기에 항상 모든 막대기는 시초에 있었어. 시초 위선이라고 불러주고 거기에서 뭐 원점이라고 꼭 잡는 건 아닌데 핀을 하나 딱 꽂았을 때 그 점을 원점으로 잡아요. 그럼 막대기가 뺑글뺑글 돌다가 멈춰있는 그 막대기 이름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그때 여기 시초선에서부터 동경까지의 각을 한번 재어보면은 알파가 나왔다고 치자. 자, 여기서 잠깐 두 가지 약속 좀 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 하나는 이거야.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지. 우리가 수학에서는 오른쪽 아니면 반대 방향 왼쪽, 위쪽 아니면 반대 방향 아래쪽. 그걸 뭐로 구분을 하냐? 부호로 구분을 하잖아. 맞지? 일반적으로 오른쪽을 양수로 잡기로 약속을 하잖아. 일반적인 게 아니지 거의 뭐. 무조건 오른쪽이 양수, 왼쪽을 음수라고 하잖아. 위를 양수로, 아래를 음수라고 하잖아. 그럼 회전도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있지. 우리가 지금 이름도 말했잖아. 시계 방향, 반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맞죠? 그런 식으로 뭔가 방향이 있네 부호로 결정을 한다. 그때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중에 하나를 양수로 잡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양수로 잡겠어라고 하면 당연히 시계 방향을 뭔가 양수로 잡을 것 같지. 틀렸다. 반시계 방향을 양수로 잡아요. 자, 그러면 굳이 이름을 왜 반시계 방향이라고 불러요? 라고 하는데 뭐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인 거고 요거는 이제 동서양 문화 차이입니다. 동서양이 우리는 뭐라 불러? 집단주의 또는 공동체 뭐 사회 뭐 등등등 부르는 명칭들이 있지. 집단주의 맞지? 동양은 보통 집단주의란 말이야. 우리 서양은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그 차이가 나냐면은 대한민국 동양의 대표적인 카드 문화 고스톱 있죠. 또 이거 한국만 하나? 아무튼 서양의 대표적인 카드 문화 포커가 있죠. 자, 똑같이 4명이 친다고 쳐봐. 치는 순서 너네 고스톱 쳐봤냐? 포커 쳐보고 순서가 있어. 약속이 있어. 고스톱은 내가 치고 나면 나의 왼쪽 사람이 쳐요. 그 사람이 치고 나면 그 왼쪽 사람이 쳐요. 포커는 내 오른쪽 사람이 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있잖아. 잘 봐. 고스톱은 우리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한테 익숙한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거야.
근데 포커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서양도 오른손잡이가 많거든. 오른쪽이 양수야. 그래서 오른쪽을 돌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적 차이. 그래서 너네가 삼각형의 이름을 볼 때 여기를 A라고 잡으면 ABC가 익숙하니 ABC가 익숙하니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책 살펴보면 이게 많아. 99%가 다 이거예요. 이거는 다른 그림 잡고 뭐 하고 하다가 그냥 순서상 ABC가 된 것뿐이지. 알겠음? 자,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서양에서 넘어온 학문이야. 뭐 조선시대에도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때 공부하던 것들을 일단 다 버리고 서양에서 정리해놓은 수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말이야. 알았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서양계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직의 방향을 양수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되게 웃긴 거 얘기해줄까? 내가 여기까지 딱 설명을 하고 나니까 전에 예전에 그 한 8년 전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그러면은 시계는 서양의 시계는 거꾸로 도나요? 이지를 하고 있더라고. 왜? 이게 시계 방향인 줄 알았나 봐. 우리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아니 그거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인 것뿐이고 서양에서 뭐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겠지. 뭔가 있겠지. 뭐 클락 머시기 해서 뭐 음수를 뭐 클락 머시기 하면서 방향 잡을지 모르겠는데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시계도 서양 거 아니야. 그지? 우리나라 뭐 이 얘기 하니까 방금 앞타임에서 그러더라. 저 중국 건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이지를 하고 있더라고.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었겠지. 다이소에서 만들었겠지. 다이소에서 만들었대. 중국에서 만든 걸 다이소에서 팔고 있겠지. 근데 일단 발명이라고 해야 되지 저거를. 개발은 아니잖아. 그지? 발명을 한 사람은 서양이겠지. 그지? 그러고 보면 서양 졸라 똑똑하네. 우리나라 건 도대체 뭐 있냐? 시계 같은 거. 아무튼 그런 거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자 중학교로 돌아가 볼까? 너네 기울기를 나타내는 방법 뭐 있었어? 뭐 x 값이 증가량보다 y 값 증가량도 있었지. 근데 그 중에 뭐 있어? 이거 기억나? 이 세타가 뭐였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의 크기가 세타인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잖아. 뭐 세타라고 하잖아. 맞지? 각을 세타라고 하잖아. 맞죠? 그때 예를 들어서 탄젠트 30도가 뭔데? x축의 양의 방향에 이루어진 각의 크기가 30도인 직선의 기울기잖아. 루트 3분의 1 또는 3분의 루트 3. 그때 너네 의문 든 사람들 있었지. 선생 이게 30도일 때 이 기울기도 있지만 여기도 30도가 있잖아요 라고 하지. 근데 그때 혹시 물어본 사람들 혹은 친구가 물어보는 걸 들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걸로 할 거야 이건 아니야 까지밖에 말을 못해. 그냥 약속이야 라고 하실 거야. 근데 이제는 설명이 가능하죠. 이거는 30도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30도지. 알겠음? 그래서 제외했던 건데 그때 당시는 중학생한테 이 각은 음수야 라는 걸 설명하려면 또 배경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한 것뿐이에요. 얘는 양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30도 돌아간 거니까 음의 방향으로 30도. 즉 각은 마이너스 30도인 거야. 플러스 30도가 아니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알았죠? 예. 자, 끝.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배경 설명에 대한 약속에 대한 거는 잡았고 힘들어. 자, 두 번째. 이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만들러 가보자. 자, 요만큼 삥 돌다가 멈췄어. 그때 저 동경이 나타내는 각, 즉 얼마만큼 돌아갔니? 실제로 돌아간 양은 얼마니? 팍 쳤는데 삑 돌다가 멈춘 건 끝이지. 그렇게 알파만큼 돌았을 수도 있지. 그냥 알파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 뭐도 있어. 내가 이거 뭐 시초선에 막대기를 딱 빵 쳤는데 한 세 바퀴 뺑그르르 돌다가 멈췄을 수도 있잖아. 즉 360도만큼 얼마만큼? 한 바퀴만큼. 몇 바퀴를 돌았다? 세 바퀴를 돌고 알파만큼 돌았을 수도 있다고. 윤채가 주먹으로 빵 쳐가지고 한 5바퀴 돌라. 5바퀴 돌다가 멈췄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규린이는 반대로 차야지 하면서 통 쳐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수도 있잖아. 즉 마이너스 360도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2바퀴 돌았다 치자. 그리고 시초선에 못이 있어가지고 시초선에 맞고 탱 맞고 다시 돌아가서 알파만 იქ 돌고 멈췄을 수도 있잖아.
그때 알파는 양의 방향이지. 반식의 방향이니까. 그지? 오케이? 연하는 졸라 힘쌤. 빵 쳤는데 한 10바퀴 돌았어요. 그럴 수도 있다. 반대로 쳤다고 치자. 그 모든 각들이 다 동경이 나타내는 각 아니냐. 그래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360도만큼 몇 바퀴를 돌았니? 그리고 알파만큼 추가적으로 갔어 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이 360도는 2파이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알았죠? 라디안 2파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뭔지는 대충 알겠지. 그래서 어쩌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현을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 1120도를 일반각의 방식으로 뭐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시오 하면은 뭐 360도 곱하기 몇 바퀴? 뭐 3바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야 40도 더 돌아갔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맞나? 1080 사실 맞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럼 뭐야? 양의 방향으로 3바퀴 돌고 40도만큼 더 가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알았지요? 등등. 자, 그래서 이 일반각은 어디다 써먹는데? 딱 한 가지 단어 또는 두 가지 유형에서만 쓰고 나머지는 안 써. 알았어요? 이제 각은 여러 범위를 벗어납니다 정도는 나타내지. 근데 우리가 이 일반각을 너네가 풀이를 할 때 직접 손으로 쓰는 문제는 딱 한 단어. 뭐? 동경. 동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 일반각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일반각이라는 요 식을 반드시 써야 되는 문제는 딱 두 단어. 첫 번째 동경. 두 번째로는 뭐 동경이라는 단어가 보통은 쓰이기는 하는데 가끔씩 숨기는 문제가 있어. 그때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4분면의 각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놔. 몇 사분면에 있는가. 그 주어가 뭐 동경이겠지. 근데 그 동경이라는 말을 생략을 할 때가 가끔 있다고. 그래서 4분면의 각, 동경. 딱 요 두 단어 보면은 뭐 해주세요? 일반각을 너네가 직접 써주세요. 알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세타가 2, 4분면의 각일 때. (2분의 3분의 세타라자)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가? 이런 문제. 잠깐만, 3분의 세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있어봐. 맞다. 그럼 애들이 2, 4분면에 있다? 전부 다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어. 2, 4분면의 각이다? 아, 여기니까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겠네. 그러면은 3분의 세타는 30도랑 60도 사이에 있으니까 예각이네. 답은 1, 4분면 이라고 해서 틀린다고. 알았죠? 왜 틀렸을까? 동경이라는 단어는 뺐고 원래는 앞에 동경이 뭐 세타가 나타낸 동경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생략을 합니다. 4분면의 각이 딱 등장했지. 일반각을 썼었어야 돼. 잘 봐. 그래서 뭐냐면 저 세타는 90도와 180도 사이에만 있나? 그거는 최종 위치만 생각했을 때, 즉 세타가 아니라 알파만 봤을 때고. 세타라는 녀석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게 아니라 2파이엔만큼 돌고 90도, 180도만큼 더 가 있는 그 사이에 있겠지. 그럼 3분의 세타는 3분의 2n 파이 플러스 30도와 3분의 2n 파이 플러스 60도 사이에 있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n이 0이라서 진짜 90도, 180도 사이에 있었다면
여기서도 진짜 30도와 60도 사이야. 여기서 보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처음에 저게 한 바퀴를 돌고 90도만큼 또는 한 바퀴를 돌고 180도만큼 돈 거 사이에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아니 괜히 이거 3분의 2파라고 해서 뒤에까지 30도인데 더 이상해졌네. 아무튼 이놈과 이놈 사이에 있는 거야. 그게 대략 얼마인데 3분의 2파이가 얼마인데 파이 대신에 180도 넣거나 라디안을 도로 고쳐보면은 얼마야? 120도죠. 150도와 180도 사이 있는 거야. 다시 어디 있다고? 30도, 60도 사이도 있지만 15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거야. 2, 3분면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네다 한번 2로 넣어볼까? 그럼 뭐야? 3분의 4파이 30도 3분의 4파이 60도 3분의 4파이가 대략 얼마임? 240도와 270도 사이 있는 거야. 240도, 270도 어디야? 여기잖아. 이상한데? 나 더 쌤 잘못했냐? 이런 미친. 270도와 300도 사이다, 그지? 아, 어쩐지 그림이 이상하더라. 요 사이에 있겠네. 어디? 4, 4분면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 답은 제 1, 2, 4, 4분면의 각입니다. 가 답인 거예요. 이게 실제 문제에 있는 문제고 실제로 있는 답이다. 알았냐? 4분면의 각이 등장하면은 처음에 나타내는 저 세타를 2, 4분면에 있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90도, 100도 사이 하지 말고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알았죠? 알겠어? 예,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본다. 이번에는 이거 문제 지어도 되겠어? 이거 책에 있는 문제인데. 풀이 지어도 되겠어?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거야. 이거는 약간 유형 설명 느낌이라서 저거 지우자. 저기를 지울까? 좀 넓어야 돼서. 뭐냐면 동경이라는 단어를 좀 직접 써요. 이제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막대기가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보자. 그 문제 유형에도 이 녀석을 좀 세부적으로 쪼개서 설명하는 문제도 있고, 뭐 그냥 직접적으로 위치 관계라고 하는 설명도 있는데, 문제도 있는데, 그 위치 관계는 한 5가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빼려고, 오늘은. 수업 숙제는 나온다.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에 있거나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에 있어. 좀 이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줄게. 그냥 보여주진 않을 거고 말로만. 그럼 내가 직접 쓰기 시작하는 건 3번째 거부터. 뭐? 일치하는 경우. 두 동경, 회전하는 막대기가 최종 위치가 라는 얘기지. 회전하다가 멈춰 있는데 그 멈춘 최종 위치가 일치할 때. 다음 두 번째는 두 동경이 회전을 하다가 멈췄는데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일 때. 근데 동경은 누구는 핀을 여기다 꽂고 누구는 핀을 꽂고 와이퍼처럼 이렇게 도는 건 아니라고. 같은 핀에 같이 매달려서 같이 도는 거지. 시침부침처럼.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원점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가 여기 있으면 하나는 여기 있는 거야. 원점에 대하여 대칭관계 있을 때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관계에 있을 때. 해서 3가지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근데 뭐가 등장해 문제?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동경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겠지. 그래서 뭐 한다? 너희들은 회전한다라고 생각은 해둬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이 5가지가 다 공식이야. 오케이? 근데 공식이 지금 나는 세타와 세타 프라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실제 문제를 보면은 세타와 3세타, 2세타와 7세타 이렇게 보통 세타 하나로 표현을 한다. 알았지? 어쨌든 두 동경을 더해서 얘는 짝수 파이와 홀수 파이. 그 다음에 빼서 짝수 파이와 빼서 홀수 파이 해서 4가지가 나오고 얘만 좀 이상해. 자, 그 4가지를 너네가 다 외울 수 있겠어? 정확하게? 지금 아직 내가 알려는 주지 않았지만 만약에 나왔다고 치자.
자, 예를 들어서 위에서부터 더해서 짝수파이, 더해서 홀수파이, 빼서 짝수파이, 빼서 홀수파이라고 치자. 시험을 치는 날이 되면 헷갈려. 아씨, 뭐더라? 그지? 분명히 헷갈려. 아, 원점 대칭, 반대방의 일직선. 아, 나왔었는데. 근데 뺐나? 더했나? 짝수파이였나? 홀수파이였나? 100% 헷갈린다고. 그래서 마플 이런 문제집을 보면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하는 거 외우지 마세요. 아예 외우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헷갈려. 100% 너네 헷갈려. 시험 전날 달달달달 외워놔도 시험 당일날 헷갈려. 시험 당일날 시험 치기 전에 아, 외우고 들어가야지. 이것만 외울 거야? 아니잖아. 다른 것도 외워야지. 반드시 외우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해서 자, 이제 자, 보던 거 다 집어넣어 해서 쓱 집어넣고 있는 순간, 집어넣는 순간 아씨, 뭐더라? 100% 헷갈린다고.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공식들을 외우지 마세요. 오메가 때도 내가 외우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알았지? 더해서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야. 외우지 마. 그냥 공식, 근각 계수관계 쓰면 되는데 뭐하러 외워? 자, 그 얘기입니다. 가자. 그럼 어떻게 푸는데요? 그림을 그리세요. 어디다가? 실제 문제가 세타가 2, 4분면에 있다, 3, 4분면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세타가 두 동경이 일치하는데 3, 4분면에서 일치하든 1, 4분면에서 일치하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 1, 4분면에다 그려. 알았죠? 그림을 그릴 때는. 실제로 풀이에는 안 쓰면 되지, 서술형이라면. 자, 간다. 여기 세타가 있어요. 얼만큼 돌아갔어요? 몰라. 내가 지금 알파로 잡지 뭐. 자, 그럼 세타가 나타내는 일반값 뭐임? 2n파이 플러스 알파. 근데 일치한데 다른 동경이 실제로 문제에서는 5세타, 뭐 7세타 하겠지? 나는 일단 공식으로 만드는 거니까 세타 프라임이라고 해볼게. 얼만큼 돌아갔어? 몰라. 바퀴수는 얘랑 다를 수 있어. 근데 알파만큼 돌아가는 건 똑같아. 자, 여기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둘 중 하나야. 뭐 할래? 빼야지. 왜? n과 m도 문제지만 걔네들은 정수란 조건이라도 있지. 알파는 뭔지도 모르는 미수 내가 잡은 거지. 알파 사라지게 하는 게 기본이다. 무조건 저 문제든 이거든 알파를 없애려고 해봐. 알파는 우리가 잡는 그 각이거든. 빼. n 빼기 m으로 묶어서 파이. 근데 n 빼기 m. 결국 정수 빼기 정수 아니냐? 정수 파이. 아, 짝수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실제 문제 한번 가보자. 세타의 범위가 90도와 180도라고 줄 거야. 알았어?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2n파이 플러스 90도와 2n파이 플러스 180도라고 생각해야 된다. 알았지? 알았지? 친절하게 파이도 볼까?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는 어떤 세타가 돼요? 라고 하면서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5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할 때 그때 세타의 각은 범위는 물어볼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뭐 하면 된다고? 그려. 세타. 5세타. 각각 알파하고 회전해서 2n파이 플러스 알파, 2n파이 플러스 알파 둘이 빼. 밑에서 위에 거 뺄까? 4세타. 4세타가 뭔데? 알파는 사라지고 2n 빼기 2m. 맞죠? 2n파이. 세타는 2분의 아니지.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범위를 보면서 너희들은 4세타의 범위를 만들어 볼까? 2파이와 4파이 사이에 있어. 그 사이는 짝수파이 찾아주세요. 답이 없네. 아무튼 이거다. 알았냐? 에이씨. 4배잖아. 4배? 몰라? 얘 바꿔. 그럼 답은 4세타는 저 범위 안에 있는 짝수파이 유일하게 딱 하나 4파이. 세타는 파이예요 하면 답인 거야.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풀이 과정에 그림을 그리면서 만드는 과정을 꼭 써주세요. 책처럼 그냥 둘이 냈다 빼지 말고. 오케이? 왜 빼는지는 알고 빼야지.
단순 암기로 가면은 나중에 100% 헷갈리니까. 알겠죠? 왜 빼야 되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찾아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 방향 일직선이면 어떻게 하겠어? 역시 그림 그려서 찾아가면 돼. 자, 어떻게 한다? 반대 방향 일직선이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뭐 세타 프라임, 실제로 5세타, 7세타 제공하는 거라고 쳐보자. 잘 안 보이겠지만 그냥 세타 프라임 쓴 거야. 그냥 세타를 나타내 봅시다 하면 뭐예요? 2n파이 플러스 여기가 알파. 여기를 알파라고 잡아. 여기도 알파겠지. 자, 그러면 세타 프라임을 나타내 보자. 그럼 뭐야? 이거 왜 알파 안 썼냐? 세타 프라임 써보자. 뭐야? 바퀴수는 다를 수 있으니까 2n파이. 근데 2n파이만큼 돌았으면 지초선에 위치하고 있지. 그럼 저기까지 가야 되지. 얼마만큼 더? 파만큼 더 가. 그리고 알파만큼 더 가. 그럼 어쨌든 둘이 뭐 하고 싶어? 일단 빼고 싶잖아. 왜? 알파 사라지게 하려고. 그래서 빼세. 뭐 예를 들어서 세타와 7세타만 빼서 6세타. 3세타와 5세타만 빼서 2세타 하면 되고 지금은 세타 빼기 세타 프라임이라 부를게.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데 이거 빼서 2 정수파이. 이거 빼서 마이너스 파이. 이거 빼서 사라졌어. 그럼 보여? 홀수 파이인 게 보여? 그래서 빼면 홀수 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왜 외워? 잠깐 그려보면 되는데. 일반각으로 써서 뺄지 더할지만 고민하면 돼요. 알았죠? 알았죠? 다음. 그럼 yx에 대한 대칭이면은요. 이것도 똑같아. 대신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더합니다, 뺍니다. 그러면은 짝수파입니다, 홀수파입니다가 아니야. 그래서 보자. yx 대칭이다. 두 동경을 그려.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두 동경을 그려. 그러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세타가 있다 치자. 알파만큼 돌아갔다 치자. 대칭 관계 있으면은 여기에 있겠지. 그럼 여기가 알파가 되겠지. 그럼 둘 다 나타내보자. 얘는 뭐야? 얘는 항상 2n파이 플러스 알파일 거야. 그 문제는 이제 얘지. 얘는 어때? 2n파이만큼 갔다가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더 갔다가 그 2분의 파이에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알파만큼 빼야지. 그럼 둘이 뭐 하고 싶어? 누가보다 더하게 생겼지. 그래서 얘네들도 너희들이 그림 잘 그려보면 더하자가 나올 거야. 좀 이따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 그럼 세타 더하기 세타 파이. 실제로는 세타와 5세타, 세타와 3세타니까 더하기 뭐 더해주면 4파이, 7파이 나오겠지. 그게 어쨌든 뭐다? 2n 파이 더하기 2분의 1 꼴의 파이. 생김새가 좀 이상하죠. 정수 파이도 아니고 홀수 파이도 아니고. 그지? 알파는 다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런 꼴을 찾아주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더했는데 예를 들어서 6세타가 나왔어. 문제에 주어진 세타의 범위 항상 있거든. 그 녀석의 범위를 가지고 6세타를 표현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3파이와 뭐 한 4파이 사이에 있대. 그럼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요런 파이 또 없어. 5파이가 있대.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아, 일단 짝수 파이에다가 4파이 유일하게 하나 있고 2분의 1 파이만큼 더한 걸 생각해봐. 답은 2분의 9파이가 답인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돼요. 자, 그럼 X축 대칭은 얘들아. 이거야. 보이지? 하나는 2n파이 플러스 알파고 하나는 2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야. 그러니까 더하는 거지. 더하면 짝수 파이가 나오는 거지. Y축 대칭은 요만큼이 알파고 요만큼이 알파겠지. 얘는 2n파이 플러스 알파고 얘는 누가 봐도 2n파이 플러스 파이만큼 더 가고 알파만큼 빼기야. 그러니까 더하면 홀수 파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알았죠? 끝. 그러면 두 동의 위치 관계 끝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요? 이제 진짜 생각합니다.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제 등장하는 거야, 이제. 계속 부책불 얘기 나오고 회전시키고 하다가 이제 생각하면서 나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원래는 뭐였어? 뭐 빗변의 길이분의 뭐 높이요, 밑변의 길이분의 밑변이요 뭐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 녀석을 이제는 삼각형이 아니니까 밑변, 높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고 좀 다른 명칭으로 바꿉니다. 그 명칭이 바로 뭐냐면 이제 회전 운동하는 그 회전된 상태에서 뭐
시초선이 나온 걸 보니까 X축이 나오고 X축이 나온 걸 보니까 좌표 평면상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어쨌든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의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정의를 지금부터 다시 내려보자. 자, 일단은 뭐가 등장한다? 좌표 평면상에 회전하고 있는 막대기가 등장을 하면서 동경은 항상 쭉 연장된 직선이 아니라 하나의 선문이야. 끝점이 있을 거야. 막대기 끝에 매달려 있는 점. 그 점을 놓고 봤을 때 요만큼 회전한 거잖아. 그때 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은 이렇게 만들었었지. 이거야. 그 빗변문의 높이라고 했었지. 근데 이거는 이제 넘어가서 회전도 할 거니까 이걸 뭐라 부르자? 동경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속이니까. 윤채도 왜 이름이 윤채야? 엄마가 이 잡은 이유가 있겠지. 처럼 받아들여줘야 된다. 요걸 잡아주면 돼. 맞지? 삼각형에서 높이지만 이제는 일로 가고 일로 갈 건데 높이가 어딨어. 그래서 Y좌표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가 되는 거고, X좌표가 되는 거고, 우리는 예각 쪽에서는 XY좌표가 항상 양수였으니까 우리가 밑변 높이를 불렀던 것 뿐이고, 마지막 탄젠트는 뭐예요? X좌표분의 Y좌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해? 이 사분면에 있다면 X좌표가 음수지, Y좌표는 양수지. 그러다 보니까 탄젠트나 코사인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부호, 삼각함수의 부호라고 하면서 너네한테 외우세요 하는 게 있는데, 너네 대수 선행했던 사람들은 외웠을 거야. 뭐 얼싸안고. 자, 양수인 놈을 생각을 해봐. 양수인 놈을 생각을 하면 여기는 전부 다 양수예요. 왜? X좌표, Y좌표가 동경의 끝점이 X, Y좌표가 다 양수니까 양수분의 양수, 양수분의 양수, 양수분의 양수잖아. 다 양수야. 올. 근데 여기는 사인만 양수야. 왜? X좌표만 음수고 길이는 당연히 양수고 Y좌표는 양수거든. X좌표 하나만 음수네. 탄젠트 음수. 얘도 음수. 얘만 양수.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해보면은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앞에 것만 따서 올사, 탄, 코. 얼싸안코라고 배우는 거지. 1, 4분면 방향에서부터 2, 3, 4, 4분면 순서로 가면서 얼싸안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얼싸안코는 양민들을 위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도 빨리 배우면 좋죠? 그래서 얼싸안코 쓰기는 쓰는데 왜 얼싸안코인지는 알고 부호를 기억하자. 알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요? 삼각함수의 관계. 그놈의 관계.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관계.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는 탄젠트는 뭘까? 그냥 단순하게 뭘까?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왜요? 동경의 길이를 나눠보면 알겠지. 동경의 길이는 X좌표분의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알았죠? 저거는 쉽고, 문제는 저게 아니라 이거. 똑같은 각에 대해서 사인 세타의 제곱을 괄호에서 제곱이라고도 쓰는데 여기다 제곱이라도 쓴다. 사인 제곱의 세타. 이거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에요. 요 녀석이 뭐예요? 결론 1입니다. 왠지를 설명할 테니까 그거 설명하고 마치자. 알았죠? 오늘은 문제 하나도 못 풀어줬죠. 몇 개의 예시만 좀 들어줬는데 그거랑 똑같은 문제 나올 텐데 그 두 개 말고는 아마 하나도 못 풀어준 상태라. 동경의 위치관계 문제랑 4분면에 각 두 문제 한 개씩만 풀어줬잖아. 그치? 그래서 아마 질문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하나 설명하고만. 지워도 되지? 쓸 사람 없지? 자, 윤채야. 이 그림이 뭐야? 말고 또 하나 더. 또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힌트. 속으로 이제 씨발 저건 반지름이지 뭐가 저게 힌트야 이거 아니야? 자, 이게 뭐냐? 길이가 일자리 동경이 나타내면서 끝점의 자취를 그린 겁니다. 자, 저 노란 막대기가 뭐다? 동경이고 저 흰색 선이 뭐다? 끝점의 자취야. 알겠죠? 자, 그때 우리는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여기서 요 끝점의 좌표를 나타내 볼 건데, 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잘 봐. 자, 사인에 30도라는 게 있어. 이걸 뭐야? 2분의 1 말고 그 값 말고. 저놈의 의미가 뭐야? 동경의 길이분의 30도만큼 돌아갔을 때 그 끝점의 y좌표요. 맞죠? 맞죠? 동경의 길이분의 30도만큼 회전하는 동경에 대해서 동경의 길이분의 끝점의 y좌표입니다. 맞나요? 이놈의 의미는 뭐야? 그걸 2배 한 거냐? 아니. 사인 30도가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라고 했잖아. 양변의 2를 왜 곱했을까? 길이가 2였던 거야. 즉 저거는 길이가 2인 동경이 30도만큼 회전했을 때 나타내는 끝점에 그냥 y좌표입니다라고 읽을 수 있겠지. 다시 이게 뭐라고? 길이가 2짜리 동경이 회전하면서 30도만큼 회전했을 때 나타내는 그 끝점에 그냥 y좌표예요 라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거는 뭐야?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동경의 길이분의 30도만큼 회전했을 때 어쩌고저쩌고 끝점 y좌표.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겠지. 근데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길이가 1인 동경이라고 해줄 수도 있겠나? 다시 한번 뭐라고? 길이가 1인 동경이 30도만큼 회전했을 때나 되는 끝점의 y좌표예요. 이놈의 의미는 뭐야? 길이가 1인 동경이 30도만큼 회전했을 때 생기는 끝점의 x좌표야. x좌표가 뭐야? y좌표는 앞으로 너희들 점의 좌표를 각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냐? 오케이. 만약에 길이가 2라면은 2 코사인 2 사인 하면 돼. 동경의 길이가 3이면은 a면은 다 앞에 붙여주면 돼. 알겠죠? 지금은 1이니까 생략된 거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 뭐라고 써? 이거지. 자, 대입하면 성립한다. 알았니? 알았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끝. 그래서 너네한테 다음을 간단히 고치시오라고 하면서 얘네들을 쓰는 문제들 많이 만날 거다.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이런 놈 만나면은 저 1을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석해서 이렇게도 바꿀 수 있으면 돼. 알겠니? 끝.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